그동안에는 역병은 탄저병하고 같이 우리나라 고추 농사에 가장 문제가 되는 병들이었었어요. 그런데 15년 전부터 역병 저항성 품종, 아까 PR, 파이톱소라 레지던스, 역병 저항성 품종이 나와서 많이 역병이 없어졌었어요. 최근에 다시 이제 그 품종들이 한 10년 넘고 하니까 역병균들이 저항성 품종을 이겨가는 거예요. 다시 역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오는 병이고, 물이 고여 있을 때 오는 병입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역병을 왔다병, 돌림병 그렇게 이야기해요. 밭 전체에 한번 왔다 그러면, 한 포기에 왔다 그러면 물이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쭉 다 죽어버렸거든요. 이게 역병입니다. 이게 역병이고, 역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뿌리 부분이 썩어 있어요. 그렇게 물이 못 올라가도록 물관부가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탄저병이 4가지, 바이러스가 3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역병균도 한 20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양한 역병균이 있고, 역병균은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균과 마찬가지로 역병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물을 따라서 헤엄을 칠 수 있도록. 뿌리에 들어갈 때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인공배지에서 키우면 이렇게 하얀 솜털처럼 이렇게 자라는 게 역병이에요. 아까 청고병은 떡덩어리가 져 있었다 아닌가요? 그래, 세균하고 곰팡이는 완전히 종이 다른 거다. 종류가 다른 거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을 적절하게 치료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병은 이 주머니 안에 이런 것들이 8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것들이 또 이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겨울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역병은 땅에 들어오면 8년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어도.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이고, 이거는 뿌리를 이렇게 썩게 만들고, 이제 아까 식물체를 보면 이렇게 빵꾸가 뽕뽕 나 있어야 물이 잘 올라갈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이렇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밑에서 물을 올려도 물이 못 들어가니까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 역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병은 이게 땅가 지제 부분, 이게 항상 증상이 먼저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심할 때는 이게 땅 속에 있던 병원균이 탁 튀어 올라가지고 열매나 줄기에도 저렇게 역병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그 해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역병이 뛰어 올라가지고 열매에 이렇게 역병이 온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역병은 물 빠짐이 제일 중요해요. 물만 잘 빠지면 똑같이 병원균이 많이 있어도 물이 안 빠지는 밭에 100개 중에 50개가 걸리면 물이 잘 빠지는 밭에는 100개 중에 5개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고추 기량을 이렇게 막 20cm, 30cm 높이라고 했던 것은 이 역병 때문이었어요. 중국이라든지 고추가 태어났던 브라질처럼 가문 지역에서는 이렇게 일항 안 만들어요. 그럼 팽팽한 밭에 갖다 줄 맞춰서 꽂아만 주면 되는 거지. 그래 놨다가 겨울이 없으니까 얘들은 3년 동안 계속 고추를 따기만 하면 돼. 너무너무 고추 농사하기 쉬워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고추는 또 따뜻한 지역에서 왔으니까 봄이나 겨울엔 추워서 못 산다 아닌가요? 여름에 좀 살라고 하니까 비가 와가지고 습해서 문제가 되는 게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탄저병과 마찬가지로 저항성 품종을 심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역병 저항성 품종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저항성하고 이병성의 차이점이 이 정도 나요. 그런데 이게 저항성 품종이지만 이게 벌써 좀 증상이 왔다 아닌가요? 아까 탄저병 저항성과 마찬가지로 저항성 품종이 완벽하지는 못해요. 같이 재배법하고 같이 가야지 밀도가 높아지면 병에 걸릴 수 있다. 저항성 품종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때는 접목 재배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풋고추는 다 접목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뿌리는 병이 아주 강한 것이고 위에는 청양고추나 품질이 좋은 것이고 허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2개를 붙여가지고 병이 안 걸리게 하는 게 접목 재배 아닌가요? 그래서 영양고추 연구소에서 접목 재배를 하니까 확실히 무접목에 비해서 역병이 안 걸리더라.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역병이 아까 들어오면 8년 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작년에 나온 그 자리에 또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로터리를 치면서 밭 전체적으로 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밭에는 심을 때 이런 식으로 약을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을 때 구멍 뚫어놓고 물 주고 고추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때 맹물 대신에 농약을 타서 이렇게 약을 주면 이 약이 간 자리에는 병원균이 죽을 것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잎재를 뿌려가지고는 이렇게 골고루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심어놓고 줘가지고는 이게 깊이 고르게 안 들어가니까 구덩을 파고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 뿌리가 뻗어갈 때까지는 그 고추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자랄 수 있다. 이래서 약을 방지할 때는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관리해 줘야 되는 거지. 이런 토양 훈정제, 토양 소독제를 뿌려주거나, 그 다음에 호밀이나 보리나 콩이나 목초 같은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밭에 공기구멍이 많도록 물이 잘 빠지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남도원에 실험한 건데 호밀을 심고 일항을 높여주니까 일반 재배에 비해서 소득이 30% 이상 높아지더라. 역병이 적게 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병균은 이렇게 병에 걸린 걸 잘라서 이렇게 배지에서 키우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병원균이. 이게 곰팡이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자라서 물간불을 막는 거예요. 아까 물이 올라가는 간을. 그래서 시들어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덮어주면 상대적으로 전파되는 것들이 좀 덜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볏짚을 넣어줘서 공기구멍을 잘 만들어주니까 아까 질처먹에 10배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물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역병이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역병처럼 또 지제부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심어놓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이런 증상이 와요. 그런데 역병도 아까 바이러스처럼 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증상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애들은 병이 아니라 이 부분에 많이 오거든요. 심어놓고 가면 하얗게 저렇게 밭에 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찾을 때 한참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리 병원균을 뿌려도 병은 안 나오고 정상은 역병하고 너무 닮았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비닐에 심을 때 비닐에 닫아서 타서 그런 거예요. 잠깐 2, 3분만 이렇게 비닐에 쫙 눕혀놨다가 심으면 정상이 싹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뜨거울 때 심을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병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뿌리도 전혀 이상이 없고 저렇게 줄기 쪽에서 역병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들은 병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병이 많이 나왔어요. 한 5년 전쯤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역병하고 똑같이 곰팡이병이에요. 곰팡이병이고 역시 물간을 막아서 죽게 만들고 특징은 이게 뿌리 부분에 이게 하얀 곰팡이가 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병은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흰 비단병이라고 해서 역병하고 또 다른 종류의 곰팡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를 썩게 만들어서 시들어 죽게 하는 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초기에 방제를 하면 상당히 예방은 되더라. 그래,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시들어 죽은 데다 약을 열심히 줘서 그걸 회복시켜서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밑에 있는 병원균들을 죽어서 옆으로 못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약을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을 주시면 옆에 아직 안 죽은 것들이 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기 중에 오는 곰팡이인 탄저병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충이 옮겨주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토양에 오는 세균에 오는 청고병, 역병 때문에 오는 곰팡이 때문에 오는 역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세균 때문에 오는 잎사귀에 오는 병이에요. 이게 반점 세균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잎사귀에 이렇게 반점이 생기면서 이거는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식물체가 죽지는 않는데 이렇게 잎사귀에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나중에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게 문제이고, 최근에 이제 온도가 높아져 가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균병이니까 이것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농약을 가지고 예방 위주로 약을 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에 오는 곰팡이, 아까 탄저병은 열매를 주로 왔었고, 이번에는 곰팡이병 중에 잎사귀에 오는 병이에요. 흰가루병이라고 해서 잎사귀 뒷면에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게 저렇게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식물체를 죽이지는 않아요. 얘들이 오면 이 곰팡이가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는 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잎사귀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강합성이 안 돼서 수량이 안 나오고 식물체가 못 자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도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고, 이것들은 처음에 보면 앞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반점세균병인가 곰팡이인가 아니면 이게 총체가 긁었는가 헷갈리는데, 뒷면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썰어 있다. 이렇게 곰팡이가 썰어 있는 데는 보면 이게 곰팡이가 한 층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있는 게 아니라 1, 2, 3, 4, 5층 정도 이렇게 막 층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탁 치면 확 날아가는 거예요. 흰가루병의 특징은 많은 분들이 건조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모든 곰팡이는 습할 때 문제가 돼요. 그래, 흰가루병은 건조해도 자기네 병원균 안에 습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건조해도 잘 발화가 되는 거예요. 건조할 때도 잘 발병이 되지만 무조건 습도가 있을 때 이 곰팡이병들은 많이 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발달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파프리카에도 앞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흰가루병은 병원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들이 이게 이때는 이렇게 한 겹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총총이 1, 2, 3, 4, 5층까지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 쉽지 않는 거예요. 한 방에 이게 있는 수천 마리를 다 죽이지 못하니까 돌았으면 또 날아가고 돌았으면 또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저것들도 잎사귀를 좀 따버리고 저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을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다습할 때 많이 발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습도가 높을 때, 겨울에 우리 시설에 하우스 농사할 때 많이 오는 병이에요. 이렇게 이제 열매에 곰팡이가 썰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줄기가 이렇게 돼서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저온하고 다습일 때, 통풍이, 바람이 잘 안 통할 때 이것들이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육묘할 때 많이 오는 잘록병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파종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다 이런 모판을 지어서 했을 때는 그게 습도가 높아지고 저렇게 되면 머리 빠지는 것처럼 이게 뭉떡뭉떡 죽어가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잘록병이라고 하는 곰팡이 병원균인데 습도가 높아서 그래요. 저런 게 왔을 때는 다찌가렌이라고 하는 농약을 부어주고 환기만 잘 시켜주면 금방 잡히는 편이고, 최근에 이제 트레이드 직파를 할 때는 저렇게 몽땅 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저런 토양병이 있다, 잘록병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병에 대해서는 사례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